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예술가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 예술가는 어떤 태도로 작업을 해야 되는가를 그 라캉의 예술론에 빗대서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계적 수준의 예술가. 이 수준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은 창작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예술가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이 상상계적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직 그 미술계의 룰을 잘 모르고 뭐 화랑계 이런데 아직 진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예술을 순진하게 내가 생각한 거를 표현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작가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상상계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순수하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하고 나면은 그것이 창작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누가 했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한 작가를 제가 만나서 원포인트 레슨 형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작가도 이 상상계적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제가 예술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를 표현하는 거래.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목적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생각, 나의 의도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뭐 다른 작가의 그림을 많이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거는 언어를 안 배우고 소통하려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어린애들이 소통을 하려면 말을 배워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배운 상태에서 막 소통을 하려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너 커서 뭐 될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죠. 나는 뭐 축구 선수가 되겠다. 메시 같은 선수가 되겠다. 응? 메시와 나를 동일시해요. 응? 뭐 어리니까 뭐 그거는 이해가 되죠. 아직 시간도 많고 뭐 노력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너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린 사람 보고. 응?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실제는 아니죠. 그냥 환상인 거죠. 환상. 그 대상과 나의 이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일시거든요. 뭐 종교에서 뭐 신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절대로 환상이지 실제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정말 메시처럼 되려면은 그때부터는 상징계의 질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상징계적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미 통용되고 있는 조형 언어의 규칙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정해진 어떤 이미 조형 언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떤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보면은 먼저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상태는 에너지의 상태인데 그 에너지의 상태를 어떻게 이 몇 안 되는 어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 상상계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소통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어휘의 한계, 어휘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 거시기 어떻게 하면서 막 대충 이제 뭉개서 표현하는 거죠. 뭐 개떡같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건데, 이 표현이 안 되니까 계속 뭔가 가슴속에 남는 거죠. 아이,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했구나. 후회도 하면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찌찌보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가슴속에.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언어를 갖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상징계 안에서 노력이죠, 그거는. 좀 더 섬세한 언어. 그래서 섬세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문학가라고 그러고요, 시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뭐 거친 언어가 아니라 섬세한 언어. 그런 것처럼 내가 그 메시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나의 조건들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상징계적인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상징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창작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상상계적 수준의 작가들을 상징계로 편입시키려고 할 때 그 많은 저항과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상상계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행복했다는 거죠. 예술이 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꽃 그리고 싶다면 꽃을 그리면 되는 것이고, 나는 저게 좋아하면 저걸 그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뭘 그리려고 하느냐? 네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사주에서 이렇게 표현해 왔다. 그거 어떻게 너의 그린 거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에 들어가면은 괴로워한다는 거죠. 아니, 그걸 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한 거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잘 되면 뭐 좋겠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다 중복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중복이 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언어를 못해요. 이 몸짓 손짓밖에 못해. 근데 내가 언어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언어를 배워서 소통을 하는 거 어떻게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만들어진 언어를 배워서 하는 게 빠르겠죠. 언어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 언어를 알게 모르게 이 그림 저 그림 보면서 나름대로 다 이미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자 한다라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조가 뭐냐? 그게 처음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을 처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먼저 해요. 하고 거기에 따른 이 언어를 조형 언어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다른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탈상징계적인 수준이에요. 탈상징계적인 수준. 통용되는 조형 언어의 관습적인 질서의 균열을 내고,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조형 언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관습적으로 이미 우리가 사용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갇힌다. 그 안에서 하나도 새로움이 없다. 그러면 창작이 아니죠. 예술이 안 됩니다. 그건. 상징계 안에 들어가면 예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상징계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균열을 내야 된다. 균열. 아까 그 대사들이라는 작품에서 해골처럼 그런 어떤 그 균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열.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상상계가 필요한 거예요. 상상계. 왜?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 대상과의 그 일치를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상계를 통해서 실제와 하나 되는, 대상과 하나 되는 그 꿈을 다시 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상상계가 상징계 이후냐, 상징계 이전이냐. 예술에서는 상상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 2, 3번을 이렇게 썼지만 이것이 어떤 순서대로 수준을 정한 건 아니에요. 예술은 상상계와 상징계가 변진법적으로 뒤얽히면서 나오는 건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예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를 균열내기 위해서 상상계를 작동하는 거와 상징계를 이어지 못한 상태에서 상상계를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천지 차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계를 작동시키는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상상계는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그것을 상징계를 익히고 난 뒤에 그거를 빠져나오는 수단으로서 상상계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요점입니다. 제 글에서는 이렇게 써놨네요. 균열을 내고 상상계를 통해서 주의상스로서의 실제계의 느낌을 구현한다. 좀 폼나게 멋있게 락강의 용어를 썼는데 주의상스. 이 말을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뭐 주의상스라고 그냥 쓰고 있어요. 뭐 영어로 옮기면은 글쎄 뭐 영어로도 적절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엔조이먼트, 엔조이 이건 뭐 즐긴다는 건데 그 쾌락이잖아요. 이런 그 쾌락이 아니고 그냥 상징계에서의 쾌락이 아니고 그 상징계를 벗어날 때 우리가 사회가 쳐놓은 그 안전망을 벗어날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일탈의 쾌감이 있어요. 그죠? 어떤 정해진 틀, 뭐 부모가 정해놓은 그 틀이 있죠. 또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있고 어떤 도덕이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 금지가 있잖아요. 금지. 락강이 말하는 그 아버지의 법, 이게 금지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그 금지가 상징계죠. 벗어날 때에서 오는 그 일탈의 즐거움이에요. 일탈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그냥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쾌감이 말이 안 되네. 고통과 쾌감은 반대말인데. 고락. 고통스러운 쾌락.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벗어나면은요, 고통스러워요. 낯설으니까. 불안하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쾌감이 있는 거죠, 또.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데서 오는 그 시원한 상쾌함. 이 승부의 미학과 비슷한 건데, 이 주의상스라는 것이. 실제계로 가려면은 이 주의상스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관광지예요.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가면은 또 뭐 오솔길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길이 없어요. 사람이 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그냥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거기서부터 힘들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올라갈 때 남이 안 가본 데를 올라가면서 오는 그 쾌감이 있다는 거죠. 그 쾌감. 이것이 바로 예술적인 쾌감이에요. 남이 다 좋아하는, 다 아는, 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아름다운 컬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즐거움 말고,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근데 거기를 가야 정상이 나온다는 거죠. 정상을 가려면은 그 남이 안 가본 길을 가야 나온다는 거죠.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얘기죠. 예술의 목적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은요, 절대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뭐 한 100년, 200년 한다고 예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 설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를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예술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응? 이건 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고가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가 몸만 탕진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수고가 되려면은 그 포인트. 그냥 뚫린 길이 있으면 거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왜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거기를 왜 걸어갑니까? 거기 차 타고 갔다가 갈 수 없는 길을 거기서부터 자기의 열정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거기를 단 한步라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하는 그런 노력. 이게 예술가란 얘기, 이게 예술이고. 락강은 그것을 실제계를 향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실제계를 향한, 길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숭고와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아방가르드, 숭고, 이런 개념도 가까워요. 근데 아방가르드에서는 그런 그 실제에 대한 그 형이상학이 없잖아요. 근데 락강은 그 형이상학을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라는, 가상이지만. 그래서 그 락강의 철학이 동양사상과 다 있다. 우리도 그 실제를 도라는 형이상학으로,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잖아요. 그거를.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잖아요. 이거는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렇게 가는 그 과정, 인간이 가야 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술이라는 얘기죠. 뭐 종교가 어떤 그런 그 목적지를 설명했다면은 목적을 향해서 가야잖아요. 그 가는 길이, 가는 방법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어떻게 예술을 피해서 종교적 이상을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술을 통해서 종교적 이상을 이루는 거죠. 뭐 종교 예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불교의 뭐 도상을 그리고 뭐 기독교의 도상을 그리고 이런 게 종교 예술이 아니고, 모든 예술은 그런 그 인간이 가야 될 어떤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상징계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지, 붕 떠서 상상계로서 우리가 신거 하나 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상상계로서 만남이죠. 상상계는 어디까지나 상상계일 뿐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락강의 예술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그 의견을 가질 때 매우 그 유용한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벌써 시간이 9시 40분이 됐네요.
혹시 뭐 질문 내용 있을까요?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지금 하셔도 좋고, 또 그 댓글로 달아 놓으시면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또 거기 답변을 드리고 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 미술은 하면 안 되잖아요. 고전 미술과 현대 미술은 명백하게 다른 지점이 있는데, 그런 시대 정신에 부응하려면은 이 현대성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은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강의로 프로그램을 짤 생각입니다. 자, 오늘 첫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